반갑습니다. 자, 뭐 할 거냐면, 이게 제가 메모장을 좀 킬까? 메모장을 좀 켜서. 시환 적분 하던 게 있네. 이제, 뭐냐면, 참, 참. 이 내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개념이 원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재마다 또 다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이 교재를 쓰지만, 그러니까 이런 교재예요.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 원, 투. 이 교재인데, 이 수학 교재 편찬위원회. 여기서 지었다고 하는데, 이제 출판사는 교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미분 미분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적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두 개는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미적분이니까. 근데 이제 적분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파트 정도 가면 11파트, 이게 12파트까지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11파트에서 접평면이라는 게 나와요. 접평면. 그래서 이제 이런 평면, 함수에서 평면. 근데 이제 접평면이라는 거는 이게 평면을 나타내려면 거기는 공간이어야 평면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이 3개인 x, y, z, 이런 축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니, 배우진 않아요. 그냥 이런 축이 있다. 그냥 그걸 가정을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x, y, z 축을 처음 접할 수 있는 거는 2단원, 벡터 파트에서 이제 이걸 다룰 수가 있어요. 이제 뭐 IJK라는 그런 이제 방향을 말하는, I는 X축 방향, J는 Y축 방향, K는 Z축 방향. 뭐 이런 걸 일단 배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면 방정식 뭐 이런 거 배우죠. 그러니까 평면을 이제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 하는 걸 배우는데, 저는 이제 여긴 잘 몰라요. 제가 1학기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서 연결이 되냐, 이제 11단원으로 가면은, 네, 접평면이라는 게 나와요. 접평면. 그러니까 이게 뭐랑 접해 있는 거지, 이게 어떤 곡선이랑 접해 있을 거야 아마. 곡선이랑 접한 평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제 곡선이랑 같고, 그 기울기인데 아무튼 평면이에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1단원부터 9단원이랑 10단원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얘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재료야, 재료. 뭔 재료냐면 11단원, 12단원 하려고 재료임. 그러니까 11단원은 이제 미분 파트의 어떤 이 책에서의 최종장, 그리고 12단원은 적분 파트의 이 책에서의 최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근데 어디까지 근데 참, 참 할 게 너무 많음. 아니, 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사실 할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12단원에서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11단원은 어떻게 하면 할 것 같아. 하면 할 것 같은. 근데 12단원, 그니까 제가 왜 이게 12단원을 먼저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 적분을 처음 딱 하기 시작한 한 지금으로부터 한 달 하고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전,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적분은 이제 부피 구하는 게 최종 아니냐,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여기서 부피 구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8단원에 부피 구하는 첫 번째 파트 8.2, 여기 있다. 8.2 회전체의 부피, 그냥 여기를 바로 폈어요. 물론 바로 완전 바로 피진 않았어. 6단원을 하고 폈는데 6단원 해보니까 뭐 대충 6단원은 이 앞으로 배울 적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기본 개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적분학의 제 2 기본 정리. 근데 1 기본 정리도 있던데 1 기본 정리는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1 기본 정리는 아마도 그 호의 길이 함수랑 연결되는 그거 같음.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거 기본적인 거. 그리고 7단원은 뭔지 모르고 이제 8단원으로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님? 해서 바로 넘어왔죠. 근데 이제 8.2는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게 없고 그냥 넓이 함수 구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도 xy 평면이야. xy 평면에서 부피. 근데 xy 평면인데 부피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게 돼요. 자, 이제 일단은 예제 하나를 살펴보자면, 맨 처음에 나오는 예제 하나를 보자. 야, 이거는 좀 다른 거니까. 예제 2번 이런 거야. 곡선 y는 x제곱 아래에 놓여 있는 x 0부터 1까지 의 영역을 x축으로 회전시켜 얻은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z축이 굳이 필요가 없어. 왜 y? 이걸 그냥 생각을 해보면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차 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겠지, x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있고 y축, x축 이렇게 있고 0부터 1까지의 영역을 x축으로 회전시켜 얻은 입체 부피로 구해라. 0, 1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이제 회전시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시켰다. 그럼 이런 이제 이상한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피를 구하라는 건데, 이렇게 회전시켜서 얻은 x축을 기준으로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거는 이렇게 구해요. 이거를 무수히 쪼개, x축에 대해서 무수히 쪼개면 이건 그냥 원이잖아요. 그냥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으면 이거 원일 거 아니야. 이 판이 원판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판이 x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
그러니까 함수값이 어떻게, 그러니까 반지름이 뭐냐? 반지름. 여기서 반지름을 생각해보면 반지름은 그냥 y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 하나의 넓이는 파이 y 제곱이 될 것이다. 파이 y 제곱은 y는 x 제곱이었으니까 x에 대해서 쓰면 파이 x의 4제곱. 이게 이제 하나의 단면이 그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f1이라고 하면은 f1의 이 넓이는 그냥 4파이, 아니 4파이가 아니라 그냥 파이네요. 그냥 파이. 만약에 x2분의 f2분의 1이라고 해봐. 2분의 1이면은 이거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1파이, 1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넓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넓이를 다 더하면 부피가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넓이랑 아주 작은 요거만큼의 이 델타 x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피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임. 어떻게 된 거냐? 파이 x 4제곱에 델타 x를 곱한 함수값들을 다 더한다. 시그마로 n, i는 1부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위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 델타 x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테그랄로 그냥 이렇게 파이 x 4제곱 dx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해서 위끝과 아래끝을 대입하면 이 부피가 나온다. 굳이 시그마의 합을 모두 찾아줄 필요가 없다. 라는 게 이제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서 그냥 구해 볼게요. 구해 보면은 이거는 x에 대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요거에 대해서 구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뭐야? 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파이를 앞으로 빼서 그냥 x 4제곱에 대해서 구하면 5분의 1 x 5제곱이 되고 파이가 되고, 파이는 나중에 해줘도 되나? 잠깐만. 나중에 해줘도 되죠. 어차피 여기 0 넣으면 어차피 0이죠. 그럼 1 넣으면 5분의 1이죠. 그럼 5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부피는 5분의 파이가 되는 건데 실제로 5분의 파이냐 이런 게 이제 실제로 그렇냐?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재에도 5분의 파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다. 야, 뭔 말을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 앞에 거에서 뭔가 이제 선행이 없더라도 이 8.2단원은 다 이런 형식, 이런 형태야. 이제 이 단면이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뭐 이제 그 정도만 바뀌지. 아니네, 하나 더 있네. 그리고 원통 껍질 방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상관없어. 그냥 앞에 거에 선행이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새로운 그거야. 아무튼 이 8.2단원 어렵지 않아. 그냥 이제 앞에 거에 선행이 필요 없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8.3단원에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게 있는데,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어떤 이런 꼴이 나와요. 호의 길이 공식이 나와. 인테그랄 b부터 a까지의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물론 i도 됩니다. x의 제곱 dx. 이런 이제 호의 길이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가 루트 어떤 꼴이 돼. 루트 어떤 꼴인데, 만약에 이게 막 이래. 아니야, 예제를 따라가자. 막 이래. 그러면은 dx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인테그랄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분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해줄 거야? 이게 뭔데? 그 생각을 해보면 1 플러스 9x의 2분의 1승인데, 이걸 어떻게 구해줄 거냐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구해주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7.1단원 치환 적분이라는 거를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해주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게 치환 적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냥 대충 때려 맞춰서 치환하면 되는 것 같아. 내가 봐서 그냥 이거를 u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u의 2분의 1승이 되죠. 그리고 dx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dx가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여기를 u로 치환해 줬으면 여기도 u에 대해서 치환을 해줘야 u에 대해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u를 x로 한번 미분을 해라. 그러면 du dx는 9죠. 그러면 여기 dx를 곱해주면 du는 9dx고, 여긴 9dx가 아니라 그냥 dx가 있으니까 9분의 1 du를 대입해서 9분의 1 du는 dx라서 여기에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인테그랄 u의 2분의 1승의 9분의 1 du. 그러면 이제 u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구해주면은 구해주면 여기에 이거 어떻게 구해주더라? 아니 나 이런 게 아직도 헷갈려 나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안 하고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일단 차수가 1차수 올라가고, 올라간 차수가 분모로 들어가. 올라간 차수가 분모로 들어가죠. 그러면 2분의 3이 올라가니까 분모로 들어가면 3분의 2u야? 이거죠? 여기서 B부터 A까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여기까지야? 1부터 0까지네. 1부터 0까지. 1부터 0까지. 근데 이게 x에 대해서 1부터 0까지라서 아까 그 위에 식에다가 그냥 이걸 치환을 다시 환원시키지 않고도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다가 1 넣으면 10이고 0 넣으면 1이니까 10부터 0까지. 그럼 9분의 1 곱하기 3분의 2 27분의 2에 10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27분의 2에 1에 2분의 3승? 그럼 그냥 여기는 1이네요. 1이고 마이너스 27 10의 2분의 3승은 뭐야? 10의 2분의 3승은 10 루트 10이죠. 27분의 2의 10 루트 10. 그러면 20 루트 10이야? 이걸 굳이 그럼 계산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님? 그냥 27분의 2에 10 루트 10 마이너스 1, 그냥 이거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뭐를 구한 거지 이게? 호의 길이. 아니, 호의 길이를 구했다. 그러니까 호의 길이에 이제 첫 번째 예제를 풀 때 이 치환 적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7.1단원에 치환 적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면은 이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만 하자면, 다음 예제로 가면 이 삼각 치환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삼각 치환은 7.4단원에 있어요.
그리고 삼각치환으로 이제 예제 2번을 풀면은 그 다음 예제는 삼각함수의 적분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7.3단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의 길이 함수, 여기를 할 때는 이거 처음 배우는 거라서 아무튼 뭐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6단원의 그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 그게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8.3을 끝내려면은 그 뒤에 있던 7단원의 내용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뒤에 회전면의 넓이는 뒤에 호의 길이 함수에서부터 오는 거라서 호의 길이 함수 하고, 이제 8단원에 이제 8.5단원 평균값 정리, 이거는 뭐 선행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8단원이 끝나요. 그래서 6, 7, 8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한 큐가 있고, 그리고 9단원은 좀 달라. 이건 아예 그 3단원이랑 연결되는 전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9단원은 일단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10단원 4개 변수 이거 일단 넘어가고, 이제 10단원이 끝날 때쯤에 이제 10단원은 세 파트가 있는데 10.3 극좌표계, 여기에서 새로운 좌표계가 나와요. 이제 각도랑 세타랑 그 극으로부터의 거리 r로 표현되는 새로운 좌표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평면에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xy 평면과 대응되는 점이 있겠지 당연히. 물론 그런 거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극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이제 최종장 11단원과 12단원이 나오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변수 함수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그 뒤에 거를 다 활용을 해서 미분하고 적분하고 해서 구하는,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 접평면 구하고 그 지랄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치환 적분했던 것처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기울기 벡터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벡터 거기랑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Z축이 새로 등장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물론 처음에 그 벡터 할 때 Z축을 했지만 여기서 새로 Z축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변수 함수,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인 함수야. x, y 두 개. 물론 이제 이런 세타, r 이렇게 해서 이제 극좌표계에서 쓸 수도 있고, 그냥 뭐 u나 v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네 둘은 직교 좌표계라고 부르고 얘는 극좌표계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뭐 대응이 각각 대기 된다는 거야. 어차피 평면이라서. 근데 이 x, y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 값이 이제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그거야. 그러니까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z축으로 만들어서 그 각각의 이제 x, y 어떤 컴마일 때 값들이 이렇게 막 위에 놓여지게 되겠죠. 이 공간 위에. 그러면 당연히 이 연속인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정의역이 x, y 전체라면, 실수 전체라면은 이거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공면이 되겠죠. 이 위에서. 그래서 어떤 범위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다면 이만큼의 공면이 될 것이다. 공면이에요. 공면. 그래서 이 XY 평면과 이 공면이 이루는 부피, 요 사이에 있는 부피,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이중 적분이라는 적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면 이 하나의 임의의 이 여기가 y고 여기가 x라고 하고 여기 z라고 할게요. x 아니 y를 고정을 시키는 거야. y를 어떤 상수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어떤 고정값이야. 그러니까 x가 변하면 z 값이 변하는 그런 이런 값이에요. 여기에 값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z 값은 여기에서 곡선일 거 아니에요. 곡선. 하나의 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넓이를 만약에 구해준다는 생각을 해보면 x로 무수하게 잘라서 델타 x가 이만큼 있을 것이고 이 함수 값이 y가 고정된 f, x, y 고정 여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xi가 되겠죠. xi가 무수히 변하면서 여기에 델타 x가 곱해지는 그리고 다 합해요. 이거를 시그마의 합으로 i는 1부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인테그랄을 써서 x의 범위부터 x의 범위 어떤 값이 나오겠고 f, x, y가 나올 건데 y는 고정이야. y는 고정이고 상수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dx 이렇게 돼서 이런 요거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해주는데 이게 편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y를 어떤 상수 취급해주고 구한다. 만약에 x, y 이꼴 z라는 이런 함수였다고 쳐봐. 이 f가 그러면은 여기서 y를 상수 취급해서 생각을 해서 부정적분을 구하면 그냥 2분의 1 x 제곱의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수배의 적분을 써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한 거는 이제 이거는 무슨 뭘 구한 거냐면 여기에 넓이를 구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음, 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x랑 어? 어, 어. 여기에 이제 x에 대해서 이걸 구해줬으니까 여기 범위 끝이랑 여기 범위 끝을 넣어줘야지 이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어떤 상수를 넣어서 나올 건데 여기서 만약에 x를 이렇게 대입을 시켰어 어떤 상수를 그러면 y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y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이렇게 변하면 이만큼의 여기에 넓이를 구한 거고 만약에 여기에 y 값을 대입하면 그리고 여기에 y 값을 대입하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변하는 넓이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넓이만 구해준 거잖아. y 값에 의해서 변하는 넓이. 그러니까 여기서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변하는 넓이 함수 ay가 있다고 해보세요. ay잖아 지금 y에 대한 함수니까. 그러면 ay에 무수히 작은 델타 y를 곱해줘. 그러면 이거 다 모아 시그마 1부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그러면 뭐냐? y에 대한 부정적분 이 함수 값일 때 당연히 yi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그냥 인테그랄이 두 번 들어간 거야. 인테그랄 이 안에 있는 인테그랄이니까 인테그랄 f y 고정 dx 여기 이만큼 구해졌죠. 이게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dy 이렇게 된다. 그래서 y에 대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넣어서 구하면 미적분하게 이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 전체 부피가 구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분이 두 번 들어간다 해서 이중 적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된 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변수 함수로 이루어지고 그 아래가 이제 평면인 그 사이에 공면과 평면 사이에 있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12단원에서 처음 배우게 되고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서 이 아래 어떤 다른 공면을 넣고 막 그 지랄을 해가지고 살짝 문제를 복잡하게 꼬아주는 게 이중 적분을
되겠고, 그리고 이걸 극좌표에서 구하는 게 극좌표 계에서의 이중 적분이 되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 그 정도인데, 이게 마지막 진짜 찐 마지막 12.5단원 이중 적분의 변수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며칠 동안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그냥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싶은 게 딱 그 한 길어야 이틀인데, 이 새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씨발, 이거 뭐 켜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그러니까 대충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근데 왜 이게 이거냐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예제를 풀 때 이 각각의 이제 뭐 이런 XY 평면에서 이런 직선으로 이만큼의 둘러싸인 영역이 있고, 이 각각의 직선들이 어떤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날 때 이걸 UV 평면에 옮겨서 U는 뭐 GX, V는 뭐 HX, H 아니 뭐 XY, HXY 뭐 해서 어떤 하나의 함수값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뭐 이지랄해서 하나씩 대응시켜가지고 뭐 한다 뭐 그. 근데 좀 그런 느낌인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이 직선과 여기에 있는 하나의 직선이 대응이 되고, 이 직선과 여기에 있는 하나의 직선이 대응이 되고, 이 직선과 여기 있는 하나의 직선이 대응이 되고,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대응이 되는 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시켜가지고 이런 평행사변형으로 이루어진 어떤 범위를 옮겨서 적분 계산하기 편하게 한다, 그게 이중 적분인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뭐 이상한 이런 행렬은 왜 나오는 거며, 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다. 일단은 뭐 그냥 찡찡 대려고 켜봤고, 켜서 이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바뀌지 않을까 해서 켰는데 전혀 바뀌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귀찮아. 사실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 근데 그거 보기가 귀찮아요 그냥. 내가 또 보고 그걸 이해해야 하는데 고통이 들어. 공부는 고통이야. 그래서 하나를 이해하려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고통이 듭니다. 이게 고통 없이 그냥 되는 애들도 있어. 뭐 이런 애들, 이런 거는 별로 크게 고통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곡면 아래 부피를 구하는 건데, 그냥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변하는 넓이에 대해서 정의해 준 게 이거고, 그 변하는 넓이를 y 값에 대응을 시키면 y를 y 0일 때는 여기일 거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면은 변하는 넓이가 될 거니까, 변하는 넓이에 일정한 델타 y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이게 될 거니까, 델타 y에 대해서 이 부정 적분을 구해주면은 그것이 이제 전체 부피가 된다. 이거는 그냥 어려운 게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하잖아. 이제 익숙하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막 이제 극좌표계 이런 거는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고 이런 변수가 변환된다는 이런 개념, 이런 것도 처음 보잖아. 그러니까 변수가 이변수 함수로 이렇게 변환이 돼가지고 뭔 지랄인지 모르겠어 잘. 굉장히 참 그렇네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언젠간 이해하겠지. 근데 언젠간이 아니라 씨발 빨리 해야 돼. 빨리 수학을 좀 빨리 떼가지고 지금 씨뿔뿔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씨뿔뿔의 내용이 존나 많아 또 그것도. 근데 씨뿔뿔만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이산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글쓰기, 컴퓨터공학 총론 뭐 이지랄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수학을 끝내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수학이나 물리 이런 애들은 그 단기간에
엄청나게 늘릴 수가 없어. 그 실력을. 그냥 그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그 시간이 필요해. 근데 10불 이런 거는 그런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시간? 확실히 적다. 다른 이런 수학이나 물리 같은 자연 과학에 비해서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래도 이 끝을 건드릴 만큼의 그게 와버렸어요. 11단원은 건드려보진 않았는데 그냥 하면 할 것 같고, 9단원, 10단원은 뭔지도 말도 잘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면 되겠지. 3단원 선행이 돼야 되는 거면은 3단원을 하면 아마 9단원도 될 거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고,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했다 하면 뭐 예제를 쭉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어. 내가 왜 한 건데. 그럼 다시금 예제를 따라서 쭉 달려보는 걸 해보지 않을까? 일단은 뭐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움.